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옛날처럼 딱 해서 핀포인트 해가지고 패킷만 까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모든 것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흘러다니거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잘 분석해가지고 잘 수집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안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하고도 다른 차원의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NDR에 대해서 오늘 엑스트라홉 코리아의 조명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티가 귀엽습니다. 토끼. 감사합니다. 신경 써가지고 원래. 제가 토끼인데. 아, 그러세요? 네네네. 자, 조성님. 네. 여기 좀 다양한 항상 보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다 막 블라블라 네. 하는데 너무 여기 보면 8개가 됐어요. 이거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오늘 주제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가장 요새 가장 큰 어떤 이런 현황 중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좌측에 맨 아래죠. 네.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항상 늘어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고 보안 이슈가 더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요새. 네네. 원격 이런 게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특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그런 화두를 시장에서 보안, 클라우드, 원격, 그런 또 기존에 저희가 보안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 기업에서 많은 고민이 뭐냐면 탐지를 정말 잘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저 어쩔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네, 대응에 대한 방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가 NDR이라는 분야에서는 R이 붙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텍션만 되는 것이 아니라. R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리스폰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가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토크를 나누면서요. 우리 정말로 지금 조성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리스폰스를 얼마나 기존보다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관점을 오늘 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요 시장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트래픽 어널리시스에 대한 리포트인데 같은 리포트네요. 작년에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리포트가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어널리시스가 새로 시작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거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패킷 까고 막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20년 전부터? 네. 그죠. 옛날부터 패킷을 까다 보니까 문제가 뭐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트래픽을 일일이 핀포인트에서 하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저희도 네트워크의 보안을 할 때도 트래픽 분석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트너에서도 이제 새로운 마켓이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 제조사를 위한 가이드, 고객을 위한 가이드를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고객들은요. 그러면 이런 지금 새로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시장이 이제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솔루션을 만들 때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솔루션을 만들 때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아까 트래픽을 못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까는 상황이 아니게 늘어났기 때문에 대용량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대용량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자동으로 탐지를 한다거나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제조사 두 번째 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라는 개념이 저희가 데이터 센터도 있고 클라우드 환경도 있고 또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격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걔네들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 다 모아서 패킷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실시간으로 내가 쟤네들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행위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행위 분석도 실제로 옛날에도 다 행위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그 뒤에 장표가 있을 텐데 행위 분석을 어떻게 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머신러닝, 향상된 분석 기법이라는 여기 써 있는데 뭔가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예전처럼 딱 정형화된 틀로
틀로 이제 매칭되냐 안 되냐 이렇게만 갖고 안 이렇게 된다는 하면 거죠. 한계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뭐 옛날에 이미 알려진 어떤 공격이라든지 부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뭐 IT가 발전하지만은 공격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 네. 보다 보니까는 저희는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행위 분석 방식도 이제 중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가트너가 얘기하는 단순한 포렌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포렌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포렌식은 맨 뒤에 가야 되는 거, 그 전에 자동화, 탐지, 자동화 대응,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그걸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워낙 거죠. 복잡해졌으니까 네. 자동화가 이제 중요한 걸로 네. 떠오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업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기업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 네. 내가 NDR을 이제 고려를 한다 하면은 내 환경이 다 다르실 거거든요, 네. 기업에서. 그러면은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양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 프레미스 환경, 뭐 사설, 그런 환경을 봐야 되는 건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확장성을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대응을 말씀드렸었는데, 대응을 할 때도 떨렁 데이터 탐지된 거 더 주고 화면 하나 던져주고 자 대응하세요가 아니고 이제 가트너에서도 얘기하는 게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네. 저희가 기존에 IT 운영할 때는 워크플로우라는 굉장히 네네. 익숙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워크플로우를 제공해줘서 대응도 좀 저희가 고도화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제품을 선택하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첫 번째 시장 개요랑 좀 비슷한데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쪽에서는 이 원천 소스가 패킷이다 보니까는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패킷을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는 네. 약간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많은 기업들이 쉽게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태핑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순수 패킷 분석 기반이 아닌 쪽에서도 패킷 조금 분석해가지고 NDR을 한다, NTL을 한다 하기 네, 때문에 네. 실제 전용으로 트래픽 분석 기반의 한 솔루션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같은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나온 거, 이 리포트는 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구글링하면 이거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엑스로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클릭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네. 영문이긴 하지만. 네, 네. 요즘 네. 구글링 검색. 예, 다 번역해줍니다. 번역도 좋아졌는데, 뭐. 자, NDR을 우리가 더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 뭐 EDR도 있었고, SIEM도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 포렌식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떠한 뭐 이슈라, 어떠한 제약, 한계, 것들이 있었던 겁니까? 또 저희가 뭐 제약 한계를 얘기를 하기보다 고객 입장에선 자, 나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NDR을 해놨어. 이제 다 끝났어. 이거는 아닌 거죠. 트라이애드라는 거는 저희가 모든 방면을 다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상호 보안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EDR이나 SIEM 쪽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NDR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DR이 네. 기존의 SIEM이나 EDR이나 뭐 포렌식을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같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트라이애드라고 해가지고 상호 보완을 해서 네. 저희가 기업 시큐리티를 강화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기존의 EDR이나 SIEM 같은 경우에 고객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운영 환경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로그를 수집을 하게 API를 수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정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또 가공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든 누군가든 사람이든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NDR 같은 경우 아까 미러링 기반이다 보니까는 운영 환경에 영향도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뭐가 다르냐?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있는데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과 다른 부분은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보안이 완벽하게 커버됐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네. 가이드, 시장의 가이드, 아니면 정부의 규정, 그 컴플라이언스들을 네. 다 준수했으니까 나는 오케이? 그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하지만 해커들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안 이중, 삼중.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없다는 거를 전제로 저희가 그렇죠, 하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말에 이제 침투는 불가피하다. 네, 피할 수 네.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인식을 하는 단계에서 보안이 시작해야 네,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 상단에 뭐가 달려? 인프라적으로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DNS, 뭐 그렇죠. FTP 그 상단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되는데 네트워크 데이터라는 거는 걔 세 개를 다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2F4뿐만 아니라 L7 레이어까지 다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고 이제 특히 NDR이 이제 EDR 심 대비해서는 ROI가 아니라 TCO. 내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TCO에 대한 효과가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EDR 같은 경우에, 심 같은 경우에 뭔가 운영 환경에 영향이 된다는 건 운영 환경이 변경되면 얘도 같이 변경이 발생해야 되고 그때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하면은 미러링 추가 버튼 네네. 이런 작업 아니면 라인 하나 더 따서 네네. 미러링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TCO 쪽도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같은 리포트에 보면 이제 보안에 네.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보안에 사각지대라는 게 지금은 기존에 사각지대라는 게 뭐가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보안에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었던 그러니까 겁니까?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네트워크 보안하면 어디를 많이 보셨냐 하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DMZ 구간 만들어 놓고 노스에서 그쪽에, 사우스로. 노스 사우스 구간으로 많이 네.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IDS, IPS, APT, 파이어월 다 해놓고 네. 철저하게 보고 계셨는데 사고는 발생을 하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뭘 안 봤냐면은 전체 트래픽 중에서 약 그쪽의 포지션은 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70%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보고 있지 않을 땐 저희가 이제 이스트 웨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센터 내. 네, 센터 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였는데 이제 이게 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뭐 가상화도 나오고 뭐 네. 그림만 나오고 굉장히 많아졌죠. 예,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뭐 물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올리시고 기존에도 원격 했었는데 원격 사용자들 늘어나고 보안 철저히 했지만은 집에서 내가 원격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PD님도 그러시겠지만 노트북 혼자 사용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네. 철없는 어린아이가 거기서 게임도 하고 잘못해서 이상한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고 뭘까 이상한 거 깔아놓고. 예, 회사 접속 안 되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거기에 뭔가가 심어졌다면은 PD님의 개인정보 어떤 그 권한 정보 싹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신 저 센터로 접속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스트 웨스트를 봐야 된다는 게 다 기존에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저걸 그러니까 요즘 하려다 같이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시대라고 사태라고 해야 되나 시대라고 해야 같이 되나? 살아야 돼.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제 이스트 웨스트가 더 그쪽의 더 보안이 더 확장되고 네, 있습니다.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점점 이 보안 저희가 이제 그 본사에서는 어택 서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공격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계속 그 시큐리티 강화를 해줘야 되는. 그저께 제가 구글에 네.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이 그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이제는 옛날에는 모든 도시에 모여서 다들 같이 일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네. 띄엄띄엄 떨어져서 같이 일하는 예,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올 거고 그런 회사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완 세상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전체의 가시성을 네네.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행위 분석의 중요성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행위 분석함에 있어서 그냥 패킷 까가지고 데이터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게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행위 분석을 할 때 네.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 행위 분석 안 하는 솔루션 없습니다. 네.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행위 분석의 뎁스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누군가가 내 노트북에 뭔가를 심어가지고 내 노트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유출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솔루션들이 데이터가 유출됐네? 갑자기 대량으로 제 노트북, 제 IP고 네. 쿼리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받고 여기서 데이터가 나가는 정말 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찾는 거는 다 해주는데 이제 R,
리스판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기존의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자, DB 담당자 모이고 기존에 로그가 남았어? 로그가 안 남았어? 에이전트가 안 깔려 있었어? 여기는 깔아야겠네? 라이센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밑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클라이언트가 네. DB 로그인을 몇 번을 실패를 하다가 성공을 했네? 그 다음에 쿼리를 날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오디 테이블을 삭제를 시켜버렸네?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IP에서 외부로 데이터 전송이 됐네? 이거를 만약에 알 수가 있다면은 네.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워크플로우 수집하고 저희가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겠죠. 킬체인처럼. 네. 네? 저거 단계별로 킬체인이 있거든요. 뭐 오케이, 킬체인 오케이. 같은 게 CNC도 있고 뭐 유출도 있고 네, 하는데 네, 네. 저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면은 저희가 이게 이제 행위 분석에 중요한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리파인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계별로 그것도. 행위에 대한 수준 네. 그리고 단계 그리고 뭐 그 가트너서도 얘기했겠지만 그 아까 피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계 매칭 시켜가지고 어떤 탐지 활동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각 레이어별로 각 단계별로 네.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다 파악이 돼야지만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뒤에 장표를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DB를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아까 센터 내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원격 접속 VPN에 대해서 가시성을 갖는 게 좋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에 보시는 저런 프로토콜을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저희가 낮은 수준의 행위 분석밖에 못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행위 분석을 한다 하면은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사 아니면은 제품을 고려하는 고객사에서도 저런 행위에 대해서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저희가 개별 행위를 수준 하나하나로 그래야지 어떤 제공할 수 의미를 있는. 파악하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행위의 네, 의미를 네. 파악하니까. 네. 단순히 팩스 까가지고 난수표 같은 그것만 본다고 해서 의미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EDR이라든지 이제 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맨인 미들이라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누군가가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로그를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고 권한을 가지고. 에이전트를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하는 말이 패킷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행위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지,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저 네. 화면에 보이는 쟤네들 얼마나 잘 이해를 해나가 결국은 행위 분석을 얼마나 뎁스 그렇겠네요. 있게 해주냐.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근데 맨 밑에 파란색 색깔이 다른 파란색 네네, 박스의 네네. 국내 추가 분석. 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글로벌한 표준 프로토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국내 보통 예. 엑스트라업처럼 네.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글로벌한 프로토콜만 지원하죠,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금융권 같은 경우엔 대외기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외기관 통신은 저희에 포함되지 않고 네. 자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우리나라만의 네, 뭐 특정 금융이라든지 프로젝트만의, 금감이라든지 네. 뭐 그런 데서 규정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그냥 난수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가시성이라든지 행위 분석 뎁스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고객 사이트에서 뭐 추가 분석 예제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네. 금융권 전문이라든지 특정 벤더사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추가로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도 뭐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김은철 지사님이 워낙 또 마당발이시니까 이런 데 많이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네. 지원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네. 제품에서 패킷을 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제품에서 저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엔진이 내장이 돼 있냐입니다. 그렇게 엔진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었군요. 그렇게 돼 설계 있기 설계 때문에 당시부터? 이제 저희가 고객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봤을 때 벤더사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엔지니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금융기관 맞춰주려고 SIC로 개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대량으로 살 땐 해줍니다. 그러면 안 해줍니다.
처음 한번 해주고 이제 다음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지원도 안 되는 네. 거지. 네, 맞아요. 네, 이제 만약에 저런 엔진이 내장돼 있다면 충분히 고객사 자체적으로도 진행 가능하고 저희 고객사분도 저희가 이제 템플릿 같은 거 해드려서 직접 또 진행하고 계시고. 네. 자, 우리 저 머신러닝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네. 또 오른쪽에 보니까 뭐 바보야 문제 데이터야 하고 이런 그 기사를 아티클을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머신러닝 하면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엑스트라옵에서 제공한 알고리즘 몇 개 번역해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빌트인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엑스트라 빌트인 알고리즘은 옛날에 공부 잘하시는 학자분들이 만들어 놓고 네. 그걸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구축을 해놨는데 네. 해놓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고객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알고리즘 좋아서 샀는데 오탑이 너무 많다. 행위 분석을 어떻게 했냐가 다른 거죠. 네. 데이터 나갔습니다 하고 아무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해주면 날들 어떻게 하냐. 그렇죠. 데이터 나갔습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이런 작업하고 오디 테이블도 삭제를 하셨습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 빨리 조사를 하셔요. 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머신러닝에서는 정말 알고리즘 중요한데 플러스 뭐 빅데이터부터 계속 나왔겠지만은 데이터를 간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머신러닝 관련된 전문가들 많이 얘기해 보면 이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 정말 퀄리티 있는 데이터, 괜찮은 데이터. 얘가 머신러닝한테 의미가 있는 괜찮은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머신러닝 전체 시간에 한 7, 80%가 거기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엑스트라업은 그런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아까 그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토콜이 많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분석을 잘한 애가 아니고 그 프로토콜 분석을 해야만 의미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뭔가 의미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머신러닝에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자동화되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맨 밑에 보면 동료 그룹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동료 그룹 모델은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만약에 프로토콜이 적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프로토콜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들 중에 봤더니 웹서버가 있는데 웹서버들이라 하면은 약간 비슷비슷한 행위들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끔 클라이언트가 SSH 접속할 거고 DB 연동을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웹서버가 갑자기 FTP 서비스를 시작하네. 튀는 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료들,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을 패턴을 분석을 해서 뭔가 얘는 이상한데? 라는 걸 자동으로 탐지를 해주는 거를 이제 원문엔 피어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은 머신러닝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겠네요. 그게 튀는 애를 잡는 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죠. 데이터가 잘하면. 사람이 하기는 정말 이렇게 눈알로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알로 찾는 눈알이라는 표현은 저기 방송에서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눈매. 제가 직접 이렇게 하려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엑스트라업에서도 저게 나오니까 좀 쉽게 찾아가지고 이제 대응만 해주면 되니까는. 근데 조성님 옛날에 그거 정말 그거 찾는 건데 좀 고생 좀 하셨나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쥐잡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존의 IT 오퍼레이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슈들을 탐지를 해드리는데 이제 머신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가서 쥐를 잡자라고 하죠. 물론 이제 자동화 데이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패킷보다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명이 가가지고 잠깐 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쥐잡으러 갑니다라고 했는데 저런 모델과 데이터를 결합을 했더니 이제 빨갛게 올려주는 애들만 좀 보면은 많이 커버가 되더라. 자, 요새 뭐 클라우드 보안도 많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보안은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고 클라우드를 우리 사용할 때 보안 관점에서 어떤 점이 지금 이슈로 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유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제 공공 클라우드 쪽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가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고객하시던 분들은 모든 게 내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보시면은 거의 인프라 쪽에서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클라우드를 가다 보면 이제 공유 모델이라고 합니다. 공유 보안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클라우드를 가면은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제조사에서 네네.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나는 나머지 책임이 되는데 오른쪽에 얘기해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게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는 제일 위협이 되는 게 컨피그레이션 잘못하는 부분. 네. 아니면은 내가 권한을 잘못 부여를 한다든지. 그렇죠. 권한 정말 권한 잘못 큰일 나겠네 클라우드 진짜. 한 방이죠. 그렇죠. 그리고 API 뭐 API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똑같겠지만 이제는 이 미스컨피그레이션 하는 구성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진짜 버튼 하나로 그죠? 이제는 그쵸. 버튼입니다. 그렇네요. 버튼, 클릭 하나, 버튼. 클릭 예, 하나. 누군가가 가가지고 방화벽을 하는 것도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컨피그레이션 작업이 가장 큰 문제가 네. 돼요. 컨피그레이션 그다음에 권한 관리하는 그다음에 API. 부분. 네. 왜냐면 요새 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되고 하니까 API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네. API입니까? 그죠. 이제는 API 되면서 이 사람이 컨트롤하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너무 다른 환경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실수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실수가 많게 되고 그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조사에면은 CIS 부분들 중에서 약 10% 정도만이 전 모델을 네.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대응이 지금 또 그 부분도 네. 뭐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만 세 단어 클라우드 보안할 때 그 컨피그레이션, 권한 설정, API 네. 이 세 가지. 네, 이거 키워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엑스트라옵은 요거 오늘 이 NDR 엑스트라옵 NDR의 그 제 브랜드 명이 뭡니까? 솔루션 명이. 예. 리빌 X라고. 리빌 X. 네. 리빌이라는 게 노출하다. 네, 노출한다. X 숨어 있는. 엑스맨.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다 네. 다 해가지고 숨어 있는 X를 다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리빌 X. 네. 네. 본사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네. PD님이 질문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 리빌 X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도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온프리미스도 되는 거죠. 온프리미스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어플라이언스로. 엑스트라옵이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온프레미스 환경, 클라우드 환경의 설치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 얘 통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도 지원합니다, 여기도 지원합니다 아니고 나는 내가 데이터 센터가 멀티 센터를 운영을 하든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온프레미스, 사설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사용하든 얘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은 아까 미러링하고 태핑을 해서 피지컬한 게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내가 애저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AWS 안으로 클라우드는 어떤 식으로 미러링이 되는 겁니까?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예, 퍼블릭 클라우드. 네네네. 영어를 쓰십니다. 우리 톡파이팅 회원들은 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퍼블릭 공공 클라우드 하면 그냥 뭐 정통 문화 그런 박이부서 하는 클라우드 같이 느껴져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제가 너무 번역에 집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 기능을 작년부터 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환경 네트워크 담당자 하나 이렇게 전기줄 끌어가지고 미러링 이렇게 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벤더사가 아니죠. 퍼블릭 클라우드 제조사에서 서비스 회사에서 버튼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미러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모든 공공 클라우드사가 퍼블릭 클라우드사 퍼블릭 클라우드사가 트래픽 미러링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엑스트라옵에서는 소프트 탭이라고 해서 트래픽을 미러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 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국내에서 뭐 이제 글로벌한 AWS나 이제 GCP 같은 글로벌 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도 있지만 또 KT나 또 뭐 SK 같이 좀 국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이 소프트 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그 텔레콤사에서 POC를 진행을 했는데 사설 클라우드셨는데 사설 클라우드에서도 트래픽 미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데서는 저희가 똑같이 그래서 엑스트라옵이 하이브리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순수 트래픽 분석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선 이런 기능,
온프레미스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분석하고 또 탐지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유스 케이스 같은 사례 같은데 IoT 쪽에 네. 정말 여기 보니까 지금 IoT 쪽에 사모니터 쪽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이런 NDI 관련된 지금 클라우드로 가고 하면서 저희가 뭐 BYOD에서 지금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내가 사용하던 거 그냥 계속 집에서 사용하고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부분들이 약간 얘가 뭐 하는지 모르는 애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디바이스가 탐지가 됐을 때 얘가 인터넷 전화냐 아니면 모바일 기기냐 그거를 탐지를 하고 걔가 뭐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럽 같은 경우에도 IoT 쪽에 사물기기에 대해서는 특히 탐지를 강화를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 특히 EDR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에서 커버가 안 되는 로고를 심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에전트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NDR에서 좀 더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 그러면 엑스럽의 NDR에서 IoT 쪽도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IoT 센서에서 나오는 또 다양한 또 그런 규약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엑스럽의 NDR에서 그것들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그런 건 어떤지 이해도.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하면서 계속 그 커버리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리모트 쪽이라든지 이런 IoT 쪽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저희가 뭐 한 5, 60개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부분을 이제 기존의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거의 커버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IoT, BYOD, 리모트 그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간의 통신, 그 온프레미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엣지 컴퓨팅이 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또 활성화될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상세화 수준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 하면가 아까 PD님도 포렌식을 딱 빨리 떠올리셨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출발점을 봤을 때 포렌식은 맨 뒤입니다. 맨 나중에 법적으로 필요할 때 정말 그 타사랑 악유가 발생했을 때 증거물로 수집을 하는 거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다 분석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가지고 탐지를 하고 탐지된 데에 대해서 신속하게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패킷도 저장하십시오라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새 뭐 어떻습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엑스럽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엑스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엔저 같은 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미팅이 늘어나는데 미국은 집에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약간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피해를 덜 보는 기업 쪽 기업에 이제 들어가게 약간 수혜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고, 네트워크 사용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사용이 확산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원격에서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는 부분에 수요가 늘어나서 엑스트라업도 대응을 하던 와중에 이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급격한 변화라고 했는데 역시 클라우드 또 원격지에 대한 모니터 이제 저희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사용자 관점의 가이드, 기업 관점의 가이드 했을 때 원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원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이버 트라이애드 중에서 NDR 부분이 특히 많이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새 데브옵스, 섹옵스 다 모든 거 옵스 앞에 ML옵스 다 뭐든지 붙이거든요. 또 여기 운영하고 시큐리티 원래 IT 운영하고 해서 섹옵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저희가 이제 앞에 같은 시장복에 뭐가 있냐면은 협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환경이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보내다 보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유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할 때 IT 운영 부서의 관점은 사용자 경험은 어떤가? 이 사용자들이 빠르게 응답을 받나? UI가 편리한가를 보면은 보안 관점에서는 이 로그인 자격이 정말 권한이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게 네네.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볼 때 IT 운영이랑 보안 운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게 같이 친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안이 조금 희생되면은 IT는 좋아지겠지만 그러니까 편의성과 사용자 네. 편의성과 보안성이 약간 네. 좀 대척되고 있으니까 보안을 강하면 성능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뭔가 중간에 계속 찔러보고 검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친해지기 어려운 국내에서는 아직은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면은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가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소스가 같은데 실제 환경에서 보면은 이 훌륭하게 분석된 데이터 소스를 IT 부서가 구매했으니까 IT 운영에서만 사용을 하고 보안 부서에서 사용했으니까 보안 운영 부서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 중복 리소스, 풍부하게 쌓인 나의 그 기업의 난리지까지도 이중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제품으로 굉장히 다른 관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엑스트라뷰 원래는 예전에 김우식 지사장님 네. 하고 제가 토크했을 때는 맨 밑에 보면 이제 리뷰렉스 IT 오퍼레이션. IT 오퍼레이션 애널리틱스 쪽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3, 4년 전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네. 네네.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시큐리티까지 확산된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 트래픽 IT 기반. 옵스 이쪽으로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하는 거죠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네.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뭐 굉장히 대량의 그 분석 장비들을 고객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위에다가 보안에 이제 추가 제품이 나왔는데 엑스라웃 같은 경우에 자 보안 리비렉스 시큐리티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뭐를 드렸냐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IT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품질 성능, 네트워크 성능, 어플리케이션 성능, IT O의 기능을 그 안에 고스란히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이제 조금 바빴던 부분이 기존 IT 오퍼레이션 고객분들이 리비렉스 시큐리티를 전환을 하셨어요. 아, 네. 나는 IT 오퍼레이션 이제 실제로 IT옵스와 세큐옵스 통합, 그 툴 통합이라든지 인력 자원 통합이라든지 지식 자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 기존에 가는 거에 가지고 있던 기능에다가 조금만 얹으면은 네. 통합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리비렉스 보안 시큐리티 쪽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2006년부터죠. 풍부하게 네네. 쌓인 그 운영을 위한 품질 성능에 대한 기능도 전체 포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같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된 시대,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사실 뭐 IT 운영이랑 보안이랑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올해 이런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는 많이 이게 생각이 빠르게 또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보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실제 제품을 도입도 네. 하시고 같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엑스트라의 영역을 보안까지 확산시켰으면 네. 굉장히 또 그 혼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또 파트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글로벌하게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솔루션은 사실 없을 겁니다. 네. 아마존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애저도 있고 실제로 데이터도 넣어줘야 되고 네트워크에서도 분석도 해야 되고 특히 뭐 보안을 한다지만 통합 관제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또 통합해가지고 통합 분석도 해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글로벌 벤더사들이랑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자, 그러면 엑스트라비 앞으로 이제 이 NDR 이 시장은 앞으로 이제 막 계속 커가는 시장일 것 같은데 네. 이 NDR 영역을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뭐 엑스트라웃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뭐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비전 같은 그림이 약간 축소해서 그려놓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죠.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네.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물리적인 세터든 그리고 원격지 뭐 지점이 됐든 아니면 재택근무가 됐든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 대용량에 대한 처리 기반을 계속 늘리고 있고 네. 또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은
이제 뎁스 있는 행위 분석, 뭐 어플리케이션 영역, 아까 PD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엔터프라이즈용뿐만이 아니라 원격지,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간에 통신하는 프로토콜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뎁스 있는 자동 분석 영역을 늘리는 것도 또 키가 되고, 또 저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시큐리티를 위해 가지고 뭘 하냐면은 데이터를 다 복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SL.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키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 열어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DPL만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키를 100명이면 100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복호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즉 숨어있는 암호화 트래픽 속에 숨어있는 어떤 위협을 이제 탐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격지도 말씀드렸고, 하이브리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전체에 대한 가시성, 행위 뎁스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원격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세크옵스, IT옵스 통합해서 툴 통합화, 자원 통합화, 지식 통합화를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고요. 김은철 시장도 나오시죠? 네, 같이 두 분 같이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도 이제 할 거니까요. 오늘 그래도 원래 이 4시가 원래 되게 졸린 시간인데 나른한 시간. 저도 사실 오늘 토크하기 전에 오늘 제가 어제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또 토크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렇게 토크하면서 좀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수석님 워낙 또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생각도 많이 배우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시장님. 네. 아까 앞에서 보니까 노심초사 이거 잘 될까 걱정하시던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사라지셨죠? 어떠세요? 예,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3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맨 끝에 이제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도 이제 아마 하고 있으니까 설문해 주시면 설문하신 분 중에 40분 또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들으시면서 제가 보니까 조정님 보니까 굉장히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주 그냥 딱 단단하신 것 같아. 이것이 딱 이제 잘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 직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문에 하셔가지고 직접 오프에서 만나셔가지고 같이 한번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영호님, 대용량을 실시간으로 처리가 또 다른 트래픽을 대용량을 실시간 처리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서비스 응답이 느려지지 않을까요? 네. 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러링이라는 그런 기법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지나가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 그대로 거울로 반사하듯이 네. 저희 장비 쪽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트래픽이 일반 어떤 내부에 있는 랜이나 웬 선에 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답변. 네, 네, 네. 저희 아까 PT 자료 중에 운영 환경 영향도 제로, 네. 영향도 제로. 네, 네. 김성규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일반 온프리미스보다 더 트래픽의 보안 안정성이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더 취약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실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네, 네.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좀 자동화보다는 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아까 저희 한 것 중에 컨피그레이션 오류로 인해서 그 맨 첫 장에 약 5조 원대의 5조 달러로 컨피그레이션 이슈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금 네. 시장 분석 나와 있습니다. 야, 5조 달러면 5천조네. 네, 또 엄청난 규모.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 그 시장에서 얼마 이렇게 조금 10% 정도의 CISO 쪽만이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그 공유 모델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네. 취약한다기보다 저희가 커버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수님께서는 이런 해커에 의한 과부하 트래픽 있잖아요. 뭐 디도스 공격 같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 안정성 확보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게 NDR에서 커버할 분야일까요? 어떤지. 이건 좀 다른 다른 것 디도스 같죠. 공격 네네네. 분야고 대신에 이제 저희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이 오면 네. 저희가 그게 일반 트래픽인지 알고 분석하다가
저희 제품이 과부하 걸려서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를 해서 디도스 공격성이다 그러면 전부 다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바이패스 시켜버린다. 예, 바이패스 시켜버립니다. 저희 제품. 네. 네. 나기문님은 머신러닝 탐지 시에 오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요? 대응 방안이라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좀 자료 계속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대응 방안이라기보다는 준비죠, 계속. 네.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든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고 뎁스 있게 분석해서 걔를 머신러닝한테 주면 얘가 오탐률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오탐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네. 머신러닝의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탐률 줄이려면. 네네. 한철수님, NDR 시장에서 가장 이슈로 대되는 데이터 자동화 수준 관련해서 동시 분석, 분석 지표 자동 생성, IoT 디바이스 자동 식별, 수량 등 보안 안정성을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네. 자동 탐색, 네. 자동 클래시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컨피그레이션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DB 서버 맺든지 네.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 있는 DB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사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IoT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는 2,000가지입니다. 2,000가지. 네, 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시중에서 쓰는 그런 IoT 장비, 뭐 CCTV 네. 이런 브랜드를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 네, 제품에서. 뭐 센서 같은 것도 있는 그렇죠. 그게 뭔가 하여튼 뭐 많이 쓰이고 네. 있는 그런 부분. 네. 김동민님, 트래픽의 패킷 보안 정확성과 성능은 상호 트레이드오프일 것 같은데 고객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사실 벤더사의 기술인 겁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네트워크 트래픽 포렌식 기반이 이제 왜 내려갔냐 하면은 성능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성능이 안 따라간 거죠. 트래픽 양에. 그래서 엑스라웃 같은 경우 혹시 기존에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저장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받아서 데이터를 바로 그 엑스라웃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기술인데 실시간 스트림 분석이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용량이라는 부분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 하나, 엑스라웃 장비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GBps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트래픽이 암호화가 됐다면 복호화를 포함을 해서 그 장비는 실제 저희 국내 고객이 사용도 하고 계시고요.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용량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단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얘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저희가 멀티로 배포를 했을 때 통합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여기 있고 여기도 이제 별도로 분석하면은 아니거든요.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일 장비의 성능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분석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태호님, 실시간 패킷을 수집 과정에서 유실은 전혀 없는지요? 네트워크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별도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지요? 그리고 RSA DP-헬만 방식의 암호화 트래픽 복화 기술 적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유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스위치 장비에서 태핑을 하다 보니까는 이건 스위치 장비의 성능에 약간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네네. 부하가 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구매를 하셨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제 최근 뭐 몇 년 전에 구입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성능에 문제 없이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선 스위치 장비의 미러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한다고 했고,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사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한 VPC 미러링 기능을 사용을 하고, 아직 그 미러링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다고. 이거는 추가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소프트 탭인가? 네네.
이제 RSC DPL만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에 DPL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복호화를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간에 트래픽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락시 방식으로 들어가서 네. 복호화를 하는데 요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에 이제 약간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혀 있는데 저희 쪽 DPL만을 엑스트라업 같은 경우에 DPL만 방식으로 복화를 하기 위해서는 웹서버 쪽에다가 PFS 포워더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얘가 키가 생성이 될 때 그 키를 엑스트라업 장비 쪽에다 넘겨주면은 엑스트라업은 키와 패킷을 받아서 복화를 제공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디텍션하고 탐지하는 이런 제조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DPL만 복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주흠님, 애프터 코비드 19이 되면서 음성, 화상, 트래픽 등이 외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패킷 플로우를 대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벤더사들이 코빗이 나오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분석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엑스트라업 같은 경우에도 코빗 발생하자마자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 탐지할 수 있는 추가적 아까 이제 엑스트라업 같은 게 엔진이 내장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뭔가 프로토콜을 엔진 차원으로 넣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드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쪽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라든지 탐지 기능을 바로 제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또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엑스트라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번들 갤러리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고객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용배님, 다양한 프로토콜 형태의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때 탐지, 분석, 보안 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부하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래픽의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부하 이슈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별도의 방안은 갖고 계신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고객사 시스템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저기 서버로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수집은 기존 어떤 환경의 서버에 어떤 영향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네네. 네,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저희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으네요. 네, 미러링하기 때문에. 네. 김수열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관리 기능도 제공하는지요? 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관리 기능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정원님, 모든 패킷을 100% 저장하고 7레이어까지 재조합해서 재현하여 분석하는 타 경쟁 제품하고 트래픽 분석, 지능형 위협 탐지, 시스템 확장 아키텍처 부분에서 차별성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고마운데 저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왜요? 지사장님이 저런 장표를 네. 좀 넣고 싶었는데, 이거 발표하는데 비교가 돼요. 네. 우선은 트래픽 분석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 계속 말씀드린 게 확장성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환경, 원격 제공, 트래픽 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장비당 100GBps 또 멀티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아까 지능 위협 탐지라고 했는데 탐지가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다. 알고리즘 다 있습니다. 벤더사들마다. 얼마나 잘 정제되고 잘 분석되고 풍부한 데이터 소스를 머신러닝에 제공을 해주냐가 오탐률을 줄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대응 방안. 대응은 자 탐지했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패킷까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한 오케이. 거죠. 박우일님, 해킹 시도가 어떤 영역에서 시도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와프에서, UTF에서, L4에서 또 어디가 뚫렸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박우일님께서는 지금 엑스트라 저희가 오늘 데모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상 못했는데 네네. www 데모 잠깐 볼까요? 여기서 네. 자 여기서 그죠? 잠깐 네. 보여주시죠. 지금 말 나온 김에 그걸로. 네. 이게 어떤 화면입니까? 일단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IoT 장비, 뭐 디바이스, 서버 장비 얘기했는데 네. 엑스트라옵이 IoT 장비를 계속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스폰이라 그 인터넷 폰이라든지 네, 모바일 네. 장비라든지 와이파이 포인트라든지 저런 장비들을 자동으로 다 식별을 해주기 때문에 원격 VPN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시간상 데모를 못 보셨는데 네. 저희 엑스트라옵은 엑스트라 홈페이지에 네. 데모가 네. 누구한테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엑스트라 본사 홈페이지 아니면 그렇죠. 코리아 홈페이지? 본사 홈페이지에 네. 우측 상단에 데모 보기를 누르시면 네. 누구든지 경쟁사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분석해서 탐지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탐지한 애들인데 저희가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 윈도우즈 기반의 파일 시스템이었는데 누군가가 파일을 공유를 시도를 한다라는 거를 탐지를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때 누가 공격자고 누가 IP고 그 화면 하단 우측에 인베스티게이션 더 디텍션이라고 네네.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 해볼까요, 지금? 네, 네. 탐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탐지는 잘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누가 공격자인지 누가 희생자인지 네.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얘는 지금 2단계가 밖에 없는데 어떤 앞에 지금 탐지한 거 이후에 네. 뒤에 투. 랜섬 액션도 있어요. 네네. 뭔가 파일이 공유가 되면서 그 다음에 랜섬웨어에 해당되는 액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가 아까 어딘가에 아까 장비들 보셔서 누가 어딘가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연계된 단순하게 포렌식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얘기한 단계별 탐지를 정보를 제공을 네. 해주고 있고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손 모양을 보이는데 다 클릭을 할 때마다 상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은 안 하고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파일을 액세스했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네. 파일들을 액세스했는지 네. 파일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의 화면에 쭉 보실 수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파일들을 액세스를 할 때 해당 서버 IP가 어떤 트랜잭션들을 수행했는지 개별 로그 저희가 뭐 로그 API를 수정을 한다거나 에이전트를 씹는 게 아니고 바로 다 로그를 아까 저희 데이터베이스 행위 받듯이 다 네네.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패킷 인베스티게이션 필요하면 패킷도 보시오. 패킷 포렌식은 맨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그 보안 같은 경우 보안 또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안 프레임워크 링크가 연결돼 있고 네. 저희가 탐지된 어택에 대해서 그런 백그라운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베스티게이션 대응을 할 때도 인베스티게이션 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시장에서 그런 탐지 대응 데이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 부분을 계속 그 네. 보안에서 중요하게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박울림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아까 네, 그렇죠. 저희가 와프인지 UTF인지 IP가 다 있습니다. 그 IP가 뭐 하는지를 다 개별 액션까지 갈 수가 있고 패킷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머신러닝이 아까 찾아줬습니다. 네. 그 관련된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있는지까지 다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수님, 엑스트라업에서 트랜잭션 단위로 TCP 요청, 응답, 지연 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태인가요? 응답 시간, 지연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빌엑스 보안에 네. 포함된 IT 옵스부터 네. 옛날부터 제공된 기능인데 응답 시간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응답 시간이 아니라 요청이 전송된 시간, 서버가 처리한 시간, 응답이 전송된 시간, 네트워크의 RTT까지 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서버, 네. 클라이언트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웹이다, URI별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다 하면은 DB 쿼리별로도 개별 트랜잭션별로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걔는 너무 오래전부터 제공해드리는 기능이고 당연히 보안 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님, VDI는 보안 장비를 온프리미스에 두고 보안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문제는 무엇이고 엑스트라업이 대안이 될까요? 보안 장비를 온프리미스 지금 VDI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이제 그 고객 쪽에서 질문을 받는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안보다는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려고 이렇게 딱 넣었는데 그 다음에 성능 문제를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한테 오는 방식은 우선은 성능의 그 보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성능을 좀 해결하자. 근데 저희가 엑스트라고 그 바로 밑에 질문이랑 연결되는데 TCP 요청 지연 응답. 자, 이거는 VDI 환경 자체의 문제입니다. 리소스를 좀 늘려주세요. 네. 가상화 환경이 되고 재택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번 코비도 마찬가지지만 VDI 환경 구축하면서 버추얼로 데스크탑 환경 구성하는데 갑자기 원격 사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합니다. 네네. 보안을 뭐 어떻게 얘기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원성이,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하다 보니 성능이 희생이 된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세크옵스, IT옵스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같은 솔루션으로 같은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통합해서 분석을 한다면 저런 입재를 좀 더 성능과 보안 문제를 같이 두 팀이 코어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방금민님도 지었지만 이제 뭐 원격 지원이라든지 원격 재택근무 뭐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그런 이제 운영하고 그죠? 네. 운영하고 보안 네. 이 두 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이게 저희가 어떤 예도 있었냐면은 탐지를 해드렸습니다. 네. POC 때. 네. 그랬더니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이 주민번호를 탐지를 해드렸어요. 아, 그랬더니 네. 보고서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 권한 문제가 너네가 왜 이거를 탐지를 하냐라는 그게 불과 2, 3년 전이었는데 올해는 이분들이 전환을 제품을 IT옵스 플러스 세크옵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보다 인식이 많이 국내에서도 변환이 돼가지고 두 개를 이제 그 저희 그 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규님, 기능 중에 방화벽, VPN, L4 기능 모두 솔루션의 기능적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통합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엑스트라옥 같은 경우는 방화벽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순수하게 NDR, 네. 그렇죠. 분석, 탐지, 대응 쪽입니다. 지종님, 트래픽을 통해 보안에 대해 100% 보장을 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내용은 어떤 요소 생각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관제 탐지? 저는 관제 탐지라기보다 기업의 준비, 의지. 네. 저희가 이제 가끔 미팅을 하다 보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안 됩니다. 네. 탐지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보안을 단순하게 원오브댐이 아니라 네. 보안을 우리 회사의 어떤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에 굉장히 코어 컴포넌트로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안팀이 합니다가 아니거든요. 요새는 네. 보안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아까 공유 책임이라는 모델이 나왔던 네네. 것처럼. 근데 저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분은 트래픽을 통한 보안에 대한 100% 보장을 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노스 사우스만 계속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에 관련된 그쪽 트래픽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트래픽은 우리가 기존에 노스 사우스보다는 훨씬 대용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네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잠재적인 해커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스트 웨스트. 그걸 또 커버를 하려면 다양한 프로토콜, 대용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저렇게 100% 가능하죠. 네. 황정현님, 비정상 트래픽 자동 탐지 방법, 비정상 트래픽을 모아서 사전 예측 또는 패턴 분석 방법은 적용하고 있는지요? 네, 저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네. 네. 이원규님, 보안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탐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능 저하가 느리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쓰는 의미가 적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강조한 실시간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모든 제품이 머신러닝을 하고 모든 엑스업이 그 실시간의 대용량이 네. 그거 항상 강점은 내세우시잖아요. 네. 그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실시간 대용량을 엑스업이 잘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제 핵심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기존 어떤 레가시 방법으로 패켓을 저장부터 하고 분석하려면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 대용량이라는 게 왜 안 되냐면 패켓을 저장하는 것은 디스크에
라이트 속도가 한정돼 있어요.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실시간이라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네. CPU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네, 그 네. 부분이 뭐 보통 우리 그런 포렌식 제품들은 뭐 이론상으로는 뭐 50G, 100G 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라이트 속도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실시간은 분석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 100G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교님은. 많은 분이 좋은 질문을 하셔갖고. 근데 이제 저희가 대답을 저희- 하다 보면. 네, 일단 저 지종호님, 아까 뭐 지종호님 그. 이거 지금 네, 비교해. 네네. 자, 지종호님 한 분이랑 또 한 분, 또 두 분. 네. 아까 어떤 분도 또 위로 잠깐만 올려주시겠나요? 아까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정목이. 이게 지금 넘어가니까 정확하게 네. 모르겠네. 아니요, 제가 아까 해야겠어요. 윤태호님도 괜찮았고요. 오케이. 윤태호님. 윤태호님, 네. 지종호님, 그다음에 정용배님 이렇게 네, 네, 드릴게요. 네. 정용배, 윤태호, 지종호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케이크 보내드릴까 경품 보내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40명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또 설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엑스트라 한번 POC라든지 데모라든지 아니면 또 디테일한 상담이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오후 또 이제 5시입니다. 또 오늘 오후 토크에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도 많이 새로운 관점 많이 배워서 좋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앞으로 토크IT 다양한 주제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좋은 이게 학원 가서 이런 걸 배울 수도 없는 거고요, 솔직히.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토크IT가 이런 관점을 배우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서로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걸로, 참.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지막하죠. 먼저, 수영님께서 먼저. 우선은 이렇게 조개 많이 관심들도 가져주시고 네. 좀 질문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관심이 많은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네. 이제 네트워크의 NDR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스트라옵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리비렉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POC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안 사셔도 되는데 언제든지 POC가 필요하시면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근데 POC하고 안 사면 또 섭섭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제 POC 방법이 두 가지니까 라이트하게 소프트웨어 타입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지. 간단하게 그런 방법을 POC 2, 3주 했는데 엄청나게 그건 있었는데 아니고요. 안 사면 너무 좀 섭하지.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편하게 라이트하게 네네네. 있군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